오늘 수원지법 얘기를 한 이유가 이거죠. 사실은 네. 수원지법이 서울중앙하고 수원지법이 수원지법이 같이 가고요. 서울중앙지검이랑 서울중앙지법이 같이 이제 대등한 이제 검찰청 법원인데 특수수사를 이제 두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 서울중앙지법에 반부패부도 있고 예. 이 수원지검의 이제 이 재판이 이제 사실은 좀 엉뚱하게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시작을 하려고 했던 얘기예요. 예, 예. 건물은 새 건물이지만 예, 예. 옛날 분위기가 물씬 난다. 아직까지 영통에 예. 있던 느낌. 예, 예.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시작했는데 예. 엉뚱한 얘기들이 좀 더 많아졌다. 아니, 근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 예. 재판을 예. 저게 말이 되나? 예. 이런 생각을 하게 아니 된다. 변호사님 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게 저는 코믹스러워요, 사실은. 네? 왜 코믹스럽다. 왜 코믹스럽냐? 코믹스럽다. 다 이거 설명할 필요 없고 음. 제3자 뇌물죄입니다. 나머지는 외국환 거래법하고 뭐 남북한 교류법 위반인데 그 두 개는 빼버리고 제3자 뇌물죄가 가장 중요한데 제3자 뇌물죄가 어떤 게냐면 제3자를 위해서 뇌물을 주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한테 뇌물을 주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한테 도움을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엉뚱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북한한테 주는데 북한한테 주면서 제3자인 이재명한테 도움을 줬다라는 게 이게 공소의 요지입니다. 네. 얼마나 우습습니까? 북한이 뭐 이재명 좋아합니까? 북한하고 아니, 이재명 알긴 압니까? 음. 기본적으로 그 범죄의 구성에 어떤 게 감춰져 있냐면 이 제3자하고 뇌물 받는 사람하고 엄연한 관계가 있다고 그런 것들을 가리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예컨대 음. 박영식하고 저하고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박영식한테 주더라도 뇌물죄한테 성립할 수가 있는데 예. 북한하고 이재명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부터 저는 웃긴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밝혀내야 된다는 밝힐 얘기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를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네. 코믹스러운 얘기고 예.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는 건 결국은 예. 예전에 지금 성남 FC도 재판 중이지만 예. 이재명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해줬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석유가스 이거 예. 다 뇌물죄예요. 예.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따지면 다 예. 처벌받아야 돼요. 예. 공무원 일 못합니다. 음. 아주 코믹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인데 같은 사안인데 이미 2년 전에 재판 결과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박수부 씨인가요? 안수부. 안부수. 미안합니다. 안부수. 안부수. 박수부는 너무 다르다. 박수부 내 친구 아버지네. 보니까 안부수. 예, 안부수 죄송합니다. 이분이 이제 대북 사업가인데 북한 관리들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 안부수 씨한테 예.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북한과 다리를 놓아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쌍방울이 대북 송금한 것은 예. 이것은 그 쌍방울의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 2년 전 같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에요. 근데 그 같은 대북 송금이 지금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둔갑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똑같은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이긴 한 11부, 15부입니다. 차이가 나죠. 자, 판사라면 이렇게 돼요. 판사는 어떻게 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증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배척, 양립할 수 없는 그게 반대되는 증거들이 나와요. 한 놈은 이렇게 말, 한 놈은 이렇게 나온다.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를 채택해야 됩니다. 네. 내가 이거를 믿지 아니하고 이거는 믿고 이런 것들을 판결문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기재를 해야 돼요. 문제는 이제 가장 단 거 다 빼고요. 김성태는 이제 지금 막 뭐 이재명 알고 내 이재명 그 도와주려고 내가 북한에 뇌물 줬다 이딴 소리를 한 거잖아요. 증언. 네. 김성태 증언이 있어요. 이것도 왔다 갔다 있지만 예. 증언인데 반대되는 게 뭐 안부수 얘기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물증이 국정원 문건이에요. 아니라고 해요. 국정원. 얘들 지금 주가 부양하려고 그 짓거리 했다라고 국정원이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증거가 있으면 판사가 이제 채택을 해야 돼요. 네. 최소한 이런 어려움에 빠지면 재판을 연기를 해야 됩니다. 또 더 문제는 뭐냐면 얘기했던 사람 특히 이화영이 이랬다 저랬다 말도 계속 바꾸고 급기야는 소주 묻다 초밥 묻다 연어 묻다 그렇다는 얘기 계속하고 그럼 진술 자체가 지금 오해 많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선고를 하지 말고 변론을 제기하든가 끌었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판사라면. 근데 지가 인사 같은 거 뭐 미루면서 내가 꼭 재판해야 된다. 이거부터 이상한 거예요. 원래 이제 딴 판사로
바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건 내가 끝까지 하겠다라고 이게 우겼다는 그래서 저는 이걸 거 보고 아니겠어요? 싶어요. 신진우 판사님입니다. 75년생 서울대 법대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우 판사님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이걸 우리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진우 판사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고등부분 부장판사를 하게 될지 예. 법원장이 될지 네. 승진할지를 바라는 거예요. 그 지금 신진우 판사하고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계를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교수할 때 우리 이 신진우 판사가 바로 연수원생이었어요. 사제 관계지. 재밌는 사제 관계가 또 있습니다. 예. 그 사법연수원 교수를 했던 황교안 또 그 교수가 굉장히 총애했던 예. 이정희 예. 사법연수원생. 오. 저기 통합진보당 대표하셨던 예. 이 굉장히 넌 똑똑하다 예. 이렇게 칭찬도 하면서 그래서 그 부부 동반으로 같이 식사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그 관계의 두 사람이 나중에는 네.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그렇죠. 한 사람은 그 검사 역할, 예. 다른 한 사람은 이제 피고인이죠. 피고이자 변호인 역할 그런 역할 이런 걸 했던 거죠. 이거 근데 사법연수원을 가면 장난이야. 이렇습니다. 사법연수원에는 이제 반들이 있고요. 음. 우리가 뭐 많을 때는 1000명씩 뽑을 때는 16반, 15반인데 반마다 판사 교수님, 검사 교수님, 변호사 교수님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부장 판사 중에 연수원으로 오기도 하고요. 네. 부장 검사 중에 연수원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요새 연수원 없으니까 네. 판사님들은 되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오세요. 아. 검사님 시시로 오세요. 아. 제가 봤을 때는 검사는 뭐 가르쳐 주실 게 별로 크게 없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예. 그 느낌.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교안 정도 되면 예. 제가 부원장인가 높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정도 되면 되게 높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원에 있으면 대부분 그렇게 한 번씩 만나요. 이렇게. 예. 저는 임종원 처장님이 저희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요? 저기 법원 달리기 행정 하시는 달리기. 런종원. 죄송합니다. 예. 저희 선생님이셨어요. 진짜 이게 제자와 스승은 같은 길에 갈 수도 있지만 아니, 근데 다른 길을 말이죠.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런종원이 판사잖아요. 네, 부장 판사 하셨죠. 그렇게 변호사 대 판사로 만나기도 합니까? 사법연수원 교수 대 학생으로. 많이 만나죠. 어.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마지막이 돼가지고 변호사로 나오게 되면 초임 판사로 연수원생들이 임명이 되면 네.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스승이 바로 나오거든요. 변호사. 그 인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깜짝 놀라서 인사. 판결 결과에서 좋게 봐주는 경우가 그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 틀 안에서 할 수는 있는데 저는 믿고 있거든요. 우리 판사들이 그걸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신진우 판사님 저는 믿어요. 자기 어떤 그거에 따라 했겠지만 믿지만 그 이후에 그 사람 경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요 안 믿습니다. 난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해도 돼. 그래요. 네. 실제 승진을 하는지는 안 하는지 어느 자리로 가는지는 봐야 될 텐데 아무튼 이번 주에 굉장히 발빠르게 그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한 거니까 언론이 근데 주목하는 게 저는 조금 좀 악질적인 게 일주일에 4번 재판 받아야 된다. 막 이걸 강조를 하면서 당대표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또 민주당을 발목 잡는다. 다 이제 이런 식의 논조예요. 아니 뭐 그런 지적은 맞아요. 일주일에 4번 재판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을 할 수는 있는데 나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야당 대표를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나. 이렇게 죽이려고 작정할 수 있나 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